2분 정도 남았으니 지역위원장들 좌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 시가 되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문정복 조직부총장입니다. 당 지도부는 오늘 해양수도 부산에서 닻을 올리고 부산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오늘 지스타 현장 순회와 게임 업계 간 정책 간담회를 통해 게임 산업 생태계 전반을 밀도 있게 점검하겠습니다. 민주당은 해양과 게임이 만나는 부산을 무대로 청년과 기업이 모여 활력을 이루고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정청래 당대표의 개회선언으로 제182차 부산 현장 최고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제182차 부산 현장 최고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모두 발언에 앞서 참석자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청래 당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변성환 부산시당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황명선 최고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서삼석 최고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박지원 최고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조승래 사무총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해식 전략기획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부승찬 대변인님 참석하셨습니다. 한민수 당대표 비서실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부산지역 참석자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영미 중구 영도구 지역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최형욱 서구 동구 지역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서은숙 부산 진구갑 지역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현숙 부산 진구을 지역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박성현 동래구 지역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안 오셨습니까? 네. 박재범 남구 지역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홍순원 해운대갑 지역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명원 해운대구 을 지역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재성 사하구 을 지역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재용 금정구 지역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정식 연제구 지역위원장 직무대행님 참석하셨습니다. 서태경 사상구 지역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지금부터 모두 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정청래 당대표님의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당대표가 된 이후로 부산에서는 처음 여는 현장 최고위원회에 갔습니다. 참석해 주신 지역위원장님들 감사드립니다. 우리 오늘 참석하신 분이 15분 정도 되시는 것 같은데요.
우리 최고위원 발언 끝나고 1분 발언씩 드릴 테니까 미리 마음속으로 1분 발언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내년 지방선거도 있고 하니 혹시 출마 예정자들 이분들도 다음 현장 최고위 때는 같이 오셔서 참관하는 걸로 하시고, 시간이 되면 또 당대표와 사진을 찍을 원하시는 분들이 있을 테니 그런 분들은 사진도 찍고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해양 강국의 꿈을 이룰 발판 해양수도 부산에서 최고위원 회의를 개최하게 되어 참으로 뜻깊습니다. 부산 하면 참 많은 것이 떠오릅니다. 무엇보다 부산은 독재의 굴레를 끊어낸 민주주의의 보루입니다. 이곳에서 시작된 부마 항쟁이 칠흑갔던 박정희 유신 독재 체제를 무너뜨렸고, 그 정신은 5.18 그리고 6월 항쟁을 거쳐 계엄의 어둠을 몰아낸 빛의 혁명으로 이어졌습니다. 결국 부산에서 싹튼 민주화의 씨앗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지켜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헌법 개정을 하면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자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대를 많이 이루고 있는데요. 저는 부마 항쟁도 이에 못지않게 헌법 전문에 수록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평소에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 부산 시민들의 민주화의 열정과 의지, 그것이 역사적 의미로 봤을 때 매우 크다 할 것이므로 부마 항쟁도 개헌이 된다면 부마 항쟁에 대한 헌법 수록도 같이 한번 논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또 부산은 더불어민주당의 자부심인 노무현, 문재인 두 분 대통령을 낳고 키워낸 도시입니다. 부산에 깨어있는 시민들이 지역주의라는 장벽을 깨고 민주주의를 한 단계 성장시켰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산을 존경합니다. 오늘의 부산은 민주주의 전통 위에 문화 도시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영화 게임을 비롯한 K컬처의 핵심 거점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부산이야말로 김대중 대통령께서 역설하신 민주주의가 문화의 내적인 동력이라는 철학이 현실로 구현된 대표적인 도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뜨겁고 열정적인 부산 시민들은 언제나 대한민국을 더 나은 길로 이끌어온 주역이었습니다. 부산의 민주주의가 한 뼘 한 뼘 자랄 때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도 함께 성장했습니다. 앞으로 용기 있고 정의로운 부마 항쟁의 후예들께서 이재명 정부가 만들고자 하는 국민 주권 시대를 함께 열어가는 든든한 힘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사직 야구장의 부산 갈매기 합창이야말로 대한민국의 활력을 상징합니다. 부산이 씩씩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나라가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길입니다. 부산에서 시작합시다. 부울경 메가시티는 수도권 1극 체제를 극복하는 핵심입니다. 5극 3특 시대를 나아가는 길에 부울경이 선두에 서야 합니다. 메가시티 구상이 시작되었던 부울경에서 가장 먼저 성과를 보여야 다른 지역도 탄력을 받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부울경 공동생활권의 출발은 교통망입니다. 광역교통망 구축으로 부울경 30분대 생활권 시대를 열기 위해 민주당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해양수도 부산을 약속했습니다. 해수부는 12월까지 부산으로 이전을 마칠 예정입니다. 당정은 이전 기관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부산 해양수도 특별법을 통과시키기로 협의했습니다. 더불어 북극 항로 구축지원법 또한 연내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북극 항로는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에서 새로운 기회를 줄 뿐만 아니라 평화로 가는 길이기도 합니다. 북극 항로 개척은 한나라의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남북과 미국, 러시아 4개국 협력의 신호탄이 되어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부산이 세계 무역지도를 새로 그려나가고 평화의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해운, 해양, 항만, 인프라 기반을 확실히 뒷받침하겠습니다. 가덕도 신공항은 부산의 수건사업이자 1순위 과제입니다. 항만, 공항, 철도를 연결하는 육해공, 드라이포트를 구축하기 위해 가덕도 신공항은 필수 조건입니다. 최근 사업 추진이 더디어 우려가 많으시겠지만 정부의 추진 의지는 여전히 확고하고 내년도 예산안에 6,889억 원의 사업비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가덕도 신공항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지난 9월에 있었던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시당위원장님, 지역위원장님께서 도시철도 사상하단선, 하단녹산선 건설, 부산 공동어시장 현대화 사업 등 더 나은 부산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많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얼마 전 이재명 대통령께서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수록 더 두텁게 지원하겠다며 지방 우선 원칙을 강조하신 것처럼 민주당도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부산의 현안을 더 꼼꼼히 챙기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주당은 부산이 활력을 찾고 글로벌 해양 수도로 도약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우려했던 바가 또 현실이 되었습니다. 황교안 전 법무부 장관도 영장이 기각되고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영장도 기각되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내란 잔재 청산을 위한 국민들의 열망이 높은데 조희대 사법부가 걸림돌이다라는 생각을 그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점점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내란 청산에 대한 반격이 아니길 바랍니다. 검찰 또한 집단항명 등으로 검찰개혁에 대해 반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또한 지울 길이 없습니다. 법무부에서는 보직해임, 인사조치, 징계 회부 등을 신속히 해야 할 것입니다. 개혁은 혁명보다 어렵다고 합니다. 개혁에는 항상 저항이 따릅니다. 이 개혁에 대한 저항을 신속히 진압하지 않으면 개혁에 저항하는 세력들이 점점 더 준동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2025년 이 땅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우리의 이 시대의 과제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내란 청산과 이재명 정부의 성공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방해하고 내란 청산을 방해하는 사람들은 내란 옹호 세력이다라고 말해도 할 말이 없을 겁니다. 더불어민주당도 신속하게 이 개혁에 대한 저항을 진압하도록 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조금 늦게 오셨습니다. 박성현 동래구 지역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다음으로 변성환 부산시당위원장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난 11월 1일 우리 당원대회를 통해서 새롭게 부산시당위원장에 취임한 변성환입니다. 따끈따끈한 시당위원장입니다. 예, 지금 이제 따끈따끈하다고 표현을 드렸는데요.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내년 지방선거 승리, 부산 탈환을 꼭 이뤄내도록 이게 뜨거운 마음을 끝까지 유지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존경하는 우리 정청래 당대표님과 최고위원님 그리고 당 지도부 여러분, 먼저 부산까지 멀리 걸음해 주신 데 대해서 부산 시민들과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들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환영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지난 시당위원장 취임 과정에서 부산 탈환이라는 막중한 의무를 맡았습니다. 저는 취임 인사에서 부산의 재도약,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함께 경쟁했던 모든 동지들의 경험과 비전을 모아서 이제 연결의 정치, 연대 부산민주당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부산은 지난 수십 년간
국민의힘과 박형준 시정의 산무정치, 무능과 무책임, 그리고 무대책으로 인해서 쇠락을 거듭했습니다. 시민들의 자부심은 상실되었고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아 부산을 떠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오로지 실력과 헌신으로 시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내년 지방선거 승리를 통해 부산 탈환의 교두보를 마련해야 합니다. 부산시당이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이 일을 완수하겠습니다. 부산이 다시 도약하기 위해서는 정치가 먼저 실력을 보여줘야 합니다. 해양수도 부산을 위해 해수부, 해운대기업, 회사법원, 가덕신공항, 북항재개발, 부울경 메가시티 등 부산이 대한민국의 경제 엔진으로 다시 설 수 있도록 당 지도부의 적극적인 정책적 배려와 지원을 요청드립니다. 특히 올해 12월부터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이 본격화됩니다. 이전 공무원들의 정주 여건과 신청사 건립, 해양공기업 이전까지 중앙정부의 세심한 지원이 절실합니다. 동남권 투자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송사리 운운하며 이 공사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극 항로와 해양수도 부산의 미래를 위해서는 공사 설립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 지도부께 특별히 부탁드립니다. 2026년 첫 예산부터 부산 탈환을 위한 부산 현안 예산 반영에도 모두 힘을 모아주십시오. 다시 한번 최고위원회 부산 개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부산시당은 원팀으로 똘똘 뭉쳐서 국민의힘의 산무정치를 심판하고 부산 탈환을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세게 쳐주시지. 네. 다음으로 황명선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황명선 최고위원입니다. 26학년도 수능시험이 끝났습니다. 청춘의 한 고비를 넘은 수험생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함께 마음을 졸이신 부모님과 선생님들께도 진심 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험은 끝났고 곧 결과는 나오겠지만 이 결과가 우리 삶의 모든 것은 아닙니다. 인생에는 여러 번의 기회가 있고 여러분의 가능성은 그보다 훨씬 큽니다. 여러분의 각자의 앞날에 행운이 함께 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네, 부산 시민 여러분, 이재명 정부는 집권 이후 국가 사무의 과감한 지방이양, 지방재정 분권 확대, 공공기관 이전 등의 현실화를 통해 국가 균형 발전 약속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12일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정부는 내년 예산안부터 지방 우선 원칙을 명확히 하겠다고 선언했고 수도권과의 거리가 멀수록 더 두텁게 지원하는 결단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자율개정을 3조 원대에서 10조 원대로 대폭 확대한 것은 지방정부가 스스로 시민들의 미래의 삶을 설계할 수 있는 통로를 넓힌 자치분권의 중대한 전환점입니다. 부산은 이재명 정부의 균형발전으로 가장 크게 발전하는 도시가 될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해수부와 산하기관 HMM과 같은 해운기업 이전을 부산을 세계 최고 수준의 해양 인프라를 갖춘 해양강국, 해양수도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부산의 미래는 이재명 정부의 치밀한 계획과 빈틈없는 실천 속에서 시민의 삶과 산업의 지속성 위에 다시 세워질 것입니다. 부산 시민 여러분께서 이재명 정부의 약속과 실천을 애정어린 격려와 응원으로 봐주시고 부탁드리며 우리 민주당이 부산을 또 부산 발전에 부산 시민들의 삶에 책임질 것을 약속드립니다. 정치검찰의 집단항명은 헌정의 기둥을 흔드는 명백한 국기문란입니다. 검찰은 조작기소와 선택적 수사, 선택적 항명으로 스스로의 신뢰를 무너뜨렸습니다.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겨냥한 검찰의 항명에 단호하게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조작기소로 거짓 혐의에 감추진 정치검찰의 민낯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대장동에서 남욱, 정영학의 진술 번복과 녹취 조작 의혹, 쌍방울 사건의 회유, 진술 조작 정황 등은 정치검찰이 민낯을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통계 조작, 서해 피격 사건에서도 검찰의 허위 조작 기소가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민주개혁 진영에 가혹하고 윤석열과 국민의힘에는 한없이 관대했습니다. 윤석열 불법, 석방 항고 포기,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 무혐의, 윤석열 장모 항소 포기, 국민의힘 의원들이 재산 신고 축소 사건까지 검찰은 이들 사건에는 단 한 번도 항명하지 않았습니다. 현재의 정치검찰은 국민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선택적 항명과 선택적 기소 앞에서 그들이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 이미 증명됐습니다. 법무부는 즉시 항명 검사들에 대한 징계를 즉시 신속하게 추진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국정조사와 특검을 포함해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모든 조치를 신속하게 해내겠습니다. 국민의힘이 대선 불복과 내란 동조 본색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대통령 탄핵을 운운한 제2의 내란 선동이며 자신들이 위헌 정당임을 만천하에 고백한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헌법기관인 공수처와 선관위, 헌재를 때로 부셔한다는 등의 헌정 파괴적 선동을 반복하고 부정선거 음모론을 재생산하며 국민 주권을 짓밟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집권 당시 당 핵심 지도부가 내란에 동조한 정황도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불법 계엄 다음 날인 12월 4일 당정대 회의에서 불법 계엄을 합리화하고 탄핵 특검 수사를 막기 위한 모의가 있었다는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당시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김기현, 나경원 의원을 비롯한 참석자들은 모두 특검의 수사, 기소 대상입니다. 부정선거 음모론을 옹호하고 내란 수괴와 손잡고 윤 어게인을 외치는 세력은 내란의 공범일 뿐입니다. 내란의 잔재를 도려내고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 일은 회피할 수 없는 국가의 책무입니다.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헌정 회복의 길을 끝까지 만들어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서삼석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국가균형과 부산 발전에 대해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해수부 부산 이전은 지역균형 발전의 이름과 동시에 북구강로 개척이라는 새로운 시대를 여는 일입니다. 또한 북구강로 개척 준비를 위해 관련 지원법 제정과 범정부 전담 조직 출범도 앞두고 있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부산 시민의 약 88%가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에 찬성하고 있고 산하 공공기관의 이전도 거의 90%에 육박하는 그런 프로테지로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지난 11일 부산, 울산, 경남의 21개 시민단체가 연대하여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특별법의 신속한 통과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이들은 부산 이전이 해양 패러다임을 수도권 중심에서 현장 중심으로 바꾸는 국가적 개혁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정부는 균형 발전은 국가의 생존을 위한 전략이라고 밝힌 바 있으며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라는 비전을 제시하며 지역이 자생력을 갖추도록 정책을 운영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5국 3특 균형 성장 전략은 국정 철학을 구체화한 것이자 지역이 주도하는 구조로 변환하겠다는 방향을 명시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준정부 기관과 공공기관도 그 흐름 속에서 책임 있는 행위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사는 서울에 있고 지사 일부를 지역에 둔다는 구조는 오늘날의 균형발전 철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지역이 주도적으로 기능할 수 있게 조직과 역할을 재정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산다는 메시지처럼 준정부 기관들도 지역과의 상생구조를 설계하고 실행하는 것이야말로 국가균형 발전이라는 목표를 실현시킬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일 것입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과
국민주권 새 정부가 성공리에 폐막한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경주 선언의 성과가 지속되기 위해서 우선 선언문과 의제를 법 정책에 신속히 반영하여 중앙부처 간 그리고 지방정부와 협업을 위한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에이펙 성공 후 배후에는 분명 부산의 역할이 컸습니다. 부산 시민 여러분께 특별히 감사를 드립니다. 민주당에서도 에이펙 성과 확산 및 한미 관세협상 후속 지원 특별위원회 신설 등 후속 입법과 정책 지원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국가균형 발전, 글로벌 경주 선언 성과 등의 지속적 실현은 중앙, 지방, 준정부 공공기관 협업이 뒷받침될 때 완성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재명 정부 후속 과제들이 순항할 수 있도록 민주당도 여러분과 함께 속도를 내겠습니다. 부산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더 잘 살 수 있다는 각오를 다져봅니다. 이상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박지원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제가 오늘 목 상태가 좀 좋지 않아서 서울에서 하면 한번 건너뛰려고 했는데 그래도 멀리 부산까지 온 김에 좀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동남권의 심장인 해양 수도의 비전을 품고 있는 부산에서 최고위를 갖게 돼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123개 중에서 북극항로 시대를 주도하는 K해양강국 건설 이 항목이 미래 잠재력이나 발전 가능성 측면에서 가장 기대감으로 가슴을 뛰게 만드는 그런 과제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국제 질서와 물류 지도의 좌표가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수에즈 운하 리스크 때문에 배들이 희망봉으로 우회하면서 물류비가 급증하고 또 병목 현상에 시달렸습니다. 여기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유라시아 공급망이 분절된 틈을 타서 중국은 지난달에 컨테이너선을 유럽까지 북극항로를 통해서 보내면서 빙상 실크로드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끝나도 수에즈 대체 항로의 필요성은 계속 남을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서방의 제재가 풀리면 북극항로 개방은 확대될 겁니다. 부산에서 로테르담까지 거리를 40% 단축하고 15일 기간 절감을 할 수 있는 이 항로가 성공적으로 확보가 된다면 부산은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가장 빠른 길목이 될 겁니다. 조선과 금융 그리고 자원산업까지 전후방 산업들이 모두 이런 세계적인 성장 기회 앞에 놓인 만큼 저는 이 과제가 5개의 국정 목표 중에 모두가 잘 사는 균형성장 항목이 아니라 오히려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항목에 더 부합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민주당은 말로만 해양강국이 아니고 실제로 예산과 입법으로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내년 정부 예산안에 쇠빙선 건조 지원, 극지 해기사 양성교육, 항만 인프라 확충 등의 1조 원 이상이 투입됩니다. 국회에서도 북극항로 지원 특별법이 제정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법안이 통과가 되면 대통령 직속 북극항로위원회가 설치되고 5년 단위의 국가전략 수립, 인력 양성이나 항만 인프라 지원에 대한 국가 지원 근거가 마련이 됩니다. 박정희 시대 경부고속도로는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산업화의 상징으로 남아있고 김대중 정부의 초고속 인터넷망이 정보화의 상징으로 지금도 회자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지금 준비해서 성공을 하게 된다면 20, 30년 뒤에 이 북극항로는 부산과 대한민국이 거머쥐게 될 해양 물류 패권의 상징으로 기록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들어온 소식인데요. 한미 관세 협상에 따른 팩트시트가 언제 완성이 되느냐. 근데 그것이 완성이 되어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께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나 봅니다. 그래서 잠깐 제가 앞부분 잠깐 하나 읽어드리겠는데요. 이재명 대통령 기자회견문
이거 지금 진행 중에 있죠, 사무총장님? 이미 했죠? 네, 지금 하고 계십니까? 부분 좀 읽어드리면,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두 차례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합의한 내용이 담긴 공동 설명 자료, 조인트 팩트 시트 작성이 마무리되었습니다.로 시작하는 기자회견문입니다. 여기 밑부분에 보면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내란과 그로 인한 국가적, 사회적 혼란 때문에 대한민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 뒤늦게 관세 협상의 출발선에 섰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우리가 비상경, 내란 또 탄핵, 파면, 그리고 대선을 거치면서 이 관세 협상을 하는데 상당히 압도권이었던 것이 분명한데 이재명 대통령의 실용 외교, 국익 추구 외교가 다른 나라보다 훨씬 더 성공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에이펙도 역대급 성공이었지만 관세 협상 이 부분도 국익적인 측면에서 매우 잘된 협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팩트시트가 완성이 되어서 지금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의 후일담도 제가 좀 들어보고 했는데 정말 많은 고비고비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것을 오로지 국익적 관점에서 뚝심 있게 이재명 대통령께서 트럼프 대통령과 협상을 잘 해주셨기 때문이다 생각합니다. 이 기자회견 내용을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 용단에 감사하다 이런 말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핵잠수함, 핵추진 잠수함도 계획대로 한다라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재명 대통령께 박수 한번 보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 지역위원장님들 오셨는데요. 짧게 이렇게 그냥 순서 관계없이 우리 박영미 위원장님부터 이렇게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길게 하시지 마시고 우리 또 간담회 다음 일정이 있으니까 1분 안에 좀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충구 영도구 지역위원장 박영미입니다. 부망쟁 헌법 개헌할 때 전문에 포함시키도록 노력하겠다 하신 말씀 굉장히 반갑습니다. 사실 부망쟁이 헌법 전문에 들어가야 박정희 군사 독재와 그 폭정이 다 우리 후손들에게도 알려지고 또 그 부분에서 아직 그 미몽에서 깨지 못한 우리 영남권 주민들께서도 그 실정들을 다 파악해서 공과 가를 정확하게 구분하셔서 이렇게 버릴 것은 버리고 취할 것은 취하고 이렇게 되는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부망쟁 헌법 전문에 꼭 포함시키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182차 부산 현장 최고위원회 회의가 열리고 있는 이곳이 부산 동구입니다. 이곳 지역위원장을 맡고 있는 부산 서구 동구 최영국 위원장입니다. 정청래 당대표님을 비롯한 최고위원님들 그리고 당 지도부 부산 방문을 환영합니다. 북극 항로 시대 새로운 해양 수도권의 핵심 베이스 캠프가 되는 해양수산부가 바로 이곳 동구로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13대 국회의원 바로 노무현 대통령님이 우리 동구에서 정치를 입문하셨습니다. 그때 대통령으로서 약속한 것이 우리 바로 북한 재개발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님과 이재명 대통령님 덕분에 우리 부산 서구 동구가 도시의 중심성 회복을 위해서 힘차게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 균형 발전도 중요하지만 부산 지역 내 균형 발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 부산 서구는 오래된 구도심으로서 도시 인프라가 매우 취약합니다. 이 취약성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재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각 지역의 재정 자주도나 낙후도 이런 거를
통한 선별적 재정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당 지도부에서 이런 부분들을 잘 좀 헤아려서 가지고 이에 대한 입법 그리고 재정 지원 이거를 좀 각별히 관심 가져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부산 진갑지역위원장 서원숙입니다. 정청래 대표님을 비롯한 지도부님께서 오늘 반가운 소식을 안고 부산에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지스타가 진행 중인데 한국의 게임이 얼마 전에 롤스타 전 세계 우승이라는 그 기쁜 소식까지 안고 오늘 이곳에서 또 부산의 게임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애써주시는 민주당의 모습을 부산 시민들이 꼭 기억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대표님께서 부마민주항쟁 헌법조문 말씀해 주셔서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 민주화의 성지 부산의 마침표를 꼭 헌법조문에 넣을 수 있도록 우리 민주당이 애써주셨으면 감사드리겠고요. 내년 지방자치 31년을 맞이하면서 치러지는 지방선거에서 우리 부산 시민들이 민주당 이런 애정과 부산 사랑에 대한 마음을 꼭 알아주시리라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부산 남구 지역위원장 박지범입니다. 먼저 우리 현장 최고위원회를 열어주신 정청래 대표님 이하 수석 여러분들 그리고 또 집행부께 감사드리고요. 특히 오늘 힘들게 방문하신 자리에서 대통령님께서 귀한 선물을 주신 것 같습니다. 한미 팩트 최종 합의문이 아마 오늘 우리 부산에 널리 퍼질 것이고요. 이제 이를 계기로 우리 부산이 더욱더 변화 발전하리라 믿습니다. 해양강국 대한민국을 넘어 이제 해양수도 부산과 북극 항로의 중심인 부산이 더욱더 변화 발전하리라 믿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당원 주권 정부와 국민 주권 정부를 통해 우리가 많은 변화를 가지겠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내란 청산과 이재명 정부가 성공해야 됩니다. 그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저희들도 당당히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동래구 지역위원장 박성현입니다. 오늘 다시 해양수도 부산을 방문해 주신 우리 정청래 대표님과 당 지도부에 감사드리고 환영합니다. 우리 부산 사람들이 지금 계속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 깜짝깜짝 놀라고 있는데 오늘 그 한미 통상협상이 최종 팩트시트로 정리되는 모습을 보면 또다시 놀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좋은 소식 정말 고맙습니다. 저는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재명 대통령께서 그리고 그 고위공직자들의 그 헌법 존중을 우리가 한번 체크해 보겠다. 특히 내란에 가담한 공직자들에 대한 조치 이런 것도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부산이 멀리 떨어져 있어서 12월 3일에 직접 가담할 수는 없었지만 그날의 이후의 행적에 대해서 박형준 시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부산에 있는 우리 고위 공직자들도 정부의 헌법 존중 정신에 맞게 잘 처신했는지 스스로 돌아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금융의 개혁을 말씀하시고 특히 지방금융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서민들에게 가혹하고 그 스스로 금융에 대한 어떤 자기 관리를 못하는 금융 집단에 대해서도 엄중하게 경고를 하셨는데 지금 부산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BNK 금융지주 회장의 그 후임 인선에 관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거는 국감에서도 지적이 됐고 우리 부산은 아쉽게도 국회의원이 지금 이제 없기 때문에 경남에서도 지적을 많이 국회의원들이 직접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감에서는 금감원장이 지켜보겠다는 말을 했습니다만은 그 졸속과 파행 그리고 왜곡된 절차 속에 진행되는 그 절차를 중단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7명의 롱리스트까지 나왔고 곧 숏리스트가 나온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이렇게 부산에서 그 말하자면 내란 세력과 동조한 흔적이 있고 도이치모터스 계열사의
100억 이상의 그 무담보 신용대출을 한다든지 이런 일을 한 부산의 지역의 대표적인 금융기관의 그 수장을 서실행하는 문제를 이게 사금융도 아니고 이게 졸속으로 이렇게 연임의 형식을 갖추는 이런 절차가 계속 진행된다는 것이 참 보기 안타깝습니다. 저는 우리 금감원이 정신 똑바로 차리고 다시 한 번 더 잘 감사하고 들여다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성현 위원장님. 저도 이 BNK 문제를 계속 듣고 있는데 제일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문제가 뭡니까, 이거? 기본적으로는 그 절차적인 공정성이 좀 있어야 된다라는 네. 것이고, 그래서 대체로 후보를 선임하는 그 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그것이 이제 공모 절차가 진행이 되면은 그 선임위원회의 구성 그리고 그 절차의 그 적절한 기간 이런 게 필요합니다. 이번 같은 경우는 추석 연휴가 길지 않았습니까? 네. 추석 연휴 시작 시점에 시작해서 추석 연휴가 끝나는 시점에 공모절차를 마감을 했습니다. 예, 그게 1차적인 것이고 그 이전에 이미 이 BNK 수장들이 그 도이치모터스 계열사에 대한 문제를 비롯해서 지역에서 이미 알려진 대로 내란과 적폐 세력과 상당히 유착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지적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이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요. 우리 이 소관 상임위가 정무위인데요. 정무위 몇몇 의원들로 TF를 꾸려서 한번 조사해 보도록 제가 지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청래 대표님을 비롯해서 지도부 여러분들의 부산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간단하게 건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째, 정체불명의 군소정당 명의의 현수막 엄청난 민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노후도시 특별법 연계해서 1기 신도시 수도권과 지방 신도시들이 있는데 지방 신도시들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굉장한 관심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에서의 관심이 떨어진다. 광역시도의 전 정부 때 다 밀어놓고 나니까 실제로 이게 진행이 될지 안 될지 여부에 대해서 적정성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걸 당 차원에서 한번 점검을 해주시면 지방도시에 관련된 노도시 특별법에 관련해서 상당히 좋은 성과가 있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해운대 갑 지역에 53사단이 있습니다. 53사단 관련 부산은 떠나는 청년들 때문에 인구 소멸 지역입니다. 그래서 유휴부지를 좀 활용하자. 53사단 유휴부지를 활용하려고 하면 첫째 그린벨트 해제가 필요합니다. 이 그린벨트 해제를 전 정부 때 해제됐다라고 이게 허소문이 퍼지는 바람에 주민들은 전체 53사단 그린벨트가 해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걸 당 차원에서 다시 점검을 한번 하셔서 해제된 것이 아니고 앞으로 우리 정부에서 해제 여부를 판단하고 해제를 하고 부산의 청년 일자리를 마련하겠다라는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정리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끝으로 2030 엑스포를 박형준 시장 중심으로 해서 실패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당 차원에서 잠시 국정조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대두가 됐습니다만은 아직도 이 부분에 대해서 미온적입니다. 부산 시민의 정서나 또 우리 전체의 관계를 검토를 해볼 때 2030 엑스포 실패에 대해서는 반드시 한번 점검을 하고 또 확인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말씀하셨으니까요. 이 혐오를 주장하는 이 어지러움, 현수막 이 부분은 당에서도 지금 대책을 세우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조만간 좀 결론을 내릴까 합니다. 대통령 말씀도 계셨고 이 부분은 너무 많은 지나가는 국민들에게 눈살을 찌푸리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부분도 바로 대처를 하도록 하겠고요. 그 부산 엑스포 실패 문제는 그 당시에도 많이 문제가 됐다가
지금 쑥 들어갔어요. 그 문제가. 그래서 이 부산 엑스포 실패 이 부분은 부산 시장에서 TF를 좀 꾸리시고 이 부분도 그리고 필요하면 중앙의 관련 상임위 국회의원들을 좀 배치해서 이 부분은 좀 문제 제기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해운대을 이명원입니다. 저도 한 가지 부탁드리고 한 가지 소감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한 가지는 지구당 부활 한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지역 주민들, 당원들과 함께 지구당 부활이 지금 물 건너가는 것 같다. 그래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간 매일 골목 당사를 운영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만 실제 지구당 부활이 되기를 강력히 희망합니다. 또 한 가지 오늘 이 최고위원 회의 부산에서 하는 이 자리에서 느낀 소감은 민주당에 있어서 우리 부산의 의미는 뭐냐. 우리한테는 지금 내란 천상과 지선 승리라는 큰 목표가 있습니다만 사실은 부산은 민주당의 짐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부산에서는 우리 부산은 민주당에게 단순한 열세 지역이 아니다. 또한 민주당의 존재 이유고 우리 민주당의 정체성이 시험받는 곳이고 우리 민주당의 정치적 상상력이 발휘되어야 할 곳이 바로 부산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의 의석 하나가 단순한 의석 하나 증가가 아니고 전국 정당화의 정명이 될 수도 있다는 것. 이런 여러 가지 차원에서 부산에 지대한 관심을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재성입니다. 이렇게 부산 방문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우리 지도부님들 책상에 이 프린트북을 하나 올려놨는데요. 이게 지난 우리 대선 정책 공약집의 부산 공약입니다. 지금 잘 되고 있는 세 번째 부분이 사실은 진도가 거의 안 나가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e스포츠 진흥재단 e스포츠 박물관의 설립을 지원하겠다 하는 부분입니다. 오늘 지스타 방문을 하실 텐데 이거 꼭 알고 가고 질문도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시장 준비하면서 지금 부산 대학가를 쭉 돌고 있는데 굉장히 냉랭합니다. 정말로. 예, 여기 부산 이준석 표가 7.55% 나온 곳입니다. 그리고 인구가 늘고 있는 강서구에서도 이준석 표가 8% 넘게 나왔어요. 이거 못 가져오면 못 이깁니다. 그래서 오늘 왔는데 또 이 세 번째 공약과 관련해서 분명한 메시지 안 내고 이 부산이 아시겠지만 국회의원이 한 분도 안 계세요. 입법사항입니다, 이게. 그래서 전재수 장관님이 해수부 거기 입법사항이 지금 매달려 있기 때문에 이것까지 챙길 수도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무총장님, 대표님 게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들이 부산에 존재를 하지만 전국 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게 부산으로 인식되지 않고 전국적인 민주당의 20대 표를 끌고 올 수 있는 숨겨져 있는 포텐셜 있는 호재이니까 이 부분들 차질 없이 좀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예. 제가 말씀드리면 이재성 위원장님 e스포츠라는 용어를 국회 속기록에 처음 기록하게 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네. 테란의 황제 임요환이라는 용어도 그 말도 제가 국회에서 아마 했던 것 같은데요. 이 e스포츠법 게임산업진흥법을 제가 재정법으로 제가 만들었던 사람이고요. e스포츠 진흥 육성을 위해서 저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제 부산과 연계시킨 부분은 이재성 위원장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도 당에서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금정구 지역위원장 직무대행 이재용입니다. 오늘 부산 현장 최고위원 회의 열어주셔서 또 내려와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부산이 해양 수도로 성장하고 부울경 메가시티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저는 전제 조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수한 인재가 이곳 부산에서 육성되고 발굴되고 성장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수한 인재들이 모두 수도권으로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부산의 정말 특수한 분야, 진짜 부산이 강점이 있는 분야에는
전국의 인재들이 부산으로 올 수 있게 만들어야 됩니다. 저희 이재명 정부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이 이게 실질적으로 성과를 좀 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를 위해서 우리 정청래 당대표님을 비롯해서 당정이 최선을 좀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저도 지역에서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 부분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제가 전당대회 때부터 그리고 지금까지 호남발전 특위를 만들어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영남은 영남 인재발굴 육성 특위를 만들겠습니다. 곧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영남의 인재들을 좀 발굴하고 또 세상에 시선을 좀 집중시킬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좀 할까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정식으로 제가 공식적으로 얘기하지 않았지만 오늘 처음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남은 주로 우수한 인재들이 많이 있는데 많은 시선을 받지 못하다 보니까 묻혀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관심도 못 받고 하는데 영남의 인재들이 좀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영남 인재 특위를 조만간 가동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그냥 즉흥적으로 드린 말씀이 아니라 오랫동안 제 마음속에서 생각해온 것이니만큼 당직에도 중요한 당직에도 영남권 우수한 인재들을 많이 배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영남 전략 지역이다 보니까 앞으로 당원 당규 개정도 하게 될 텐데요. 이런 지역에 중앙위원을 더 많이 배치하고 그래서 배려하고 우대하는 그런 당원 당규 작업도 지금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골목 상권이 살아야 지역 경제가 살고 부산 경제가 살아야 대한민국 경제가 삽니다. 저는 부산의 중심 연제구 지역위원장 직무대행 이정식입니다. 부산은 중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도시입니다. 그래서 조속한 내란 세력 척결과 함께 민생을 당이 고민을 좀 많이 했으면 합니다. 골목 상권을 지금 살릴 대안이 지역화폐 말고는 별로 없습니다. 지금 12.3 계엄 선포 이후에 그 불법 계엄 이후에 부산은 특히 자영업자들이 더 먼저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목 상권을 살릴 정책적인 대안, 지역화폐라든지 또 공공 배달 주문 플랫폼 그리고 카드 수수료 인하라든지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 관련된 법이라든지 이런 자영업자들이 좀 숨 쉴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좀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 지선을 승리하기 위한 교두보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의 관건이다 저는 생각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당 지도부님 그리고 우리 선배 위원장님 앞에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는 부산 사상구 지역위원장 서태경입니다. 내란 청산과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서 내년 지방선거 승리가 꼭 필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산은 이제 김대중 대통령님께서 당선되실 때 15%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님 당선되실 때 이제 40%까지 많이 좋아졌는데 이제 내년 지방선거에 승리하기까지는 아직까지는 저희가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 근거는 이제 각종 여론조사나 지표를 보면 부산 여론이 이제 좀 만만치 않다라는 게 좀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이렇게 생각을 제가 개인적으로 해보면 그 지금 해수부 이전 북극 항로 이런 이제 선물들로 부산 시민들에게 많이 관심을 받고 있는데 제가 올해 42살 제일 이제 막내 사실 위원장입니다. 그 20대, 30대나 저 나이 또래 이제 사실 얘기를 들어보면 솔직히 그 해수부 이전과 북극 항로에 대한 체감도가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 친구들한테 어찌 보면 FGI 같이 제가 뭐 커피숍에 있는 데서 물어보면 지금의 시대 정신은 효능감, 그러니까 내 삶에 내 피부에 직접적으로 와닿는
그런 정책들을 좀 갈구하고 있다. 그래서 해수부 이전 북극 항로 이런 이제 쌍두마차의 한쪽의 수레바퀴와 함께 이제 내 삶을 바꾸고 내 피부에 와닿는 효능감이 있는 어떤 정책이 한쪽 바퀴로 이제 채워진다면 내년 지방선거로 가는 그 수레바퀴가 마차가 잘 굴러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한 그 지금 지역균형 발전과 관련된 우리 국가적으로도 많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부산도 사실 동부산과 서부산 간의 격차가 상당히 큽니다. 지금 해양수도나 문화 그리고 뭐 바다 그다음에 게임 이런 게 사실 동부상권에 이제 다 좀 집중되어 있고 그 서부산은 낙동강 벨트라고 이제 불려지면서 이제 공단들이 많아서 예전에 호남이나 부산 외 지역에서 들어오신 분들이 많아서 상대적으로 지지율이 많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어떤 정책적인 효능감을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조금 인프라도 그렇고 부족하다 보니까 서부산에서 뭔가에 좀 뭐 불꽃을 이제 태워내기가 조금 부족한 상황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내년에 지방선거 때 뭘로 민주당을 투표를 하게 할 것인가? 내란에 대한 분노로 투표를 또 하실 분들이 계실 건데 이제는 민주당도 유능함, 민주당을 뽑으면 이제 우리 삶이 바뀔 수 있다. 민주당이 더 잘한다. 이런 유능함을 또 보여주는 게 내년 지방선거에 승리할 수 있는 저희가 전략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 저는 내년 지방선거가 제2의 내란 극복의 선거다 저는 생각합니다. 이 내란을 극복하지 않고 우리 일상으로의 회복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그리고 곳곳에서 내란 옹호 세력들의 저항이 있는 만큼 대통령도 지시하셨다시피 내란 청산 TF 정부 내에 있는 것에 대해서 신속하게 빨리 마무리 지어야 될 거다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또한 일상에서의 효능감 이런 부분도 또한 못지않게 매우 중요하고 어느 것 하나 소홀하게 다룰 부분이 없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동감합니다. 오늘은 부산 현장에서 이렇게 최고위원을 합니다만 우리 지스타 또 라운딩이 있고요. 또 현장 정책간담회가 있습니다. 제가 초선 때 문광일을 하면서 제가 e스포츠를 제 분야로 주력 업종으로 제가 선택을 한 것이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그때도 들었는데 우리가 지금 한류 열풍인데요. 다른 어떤 한류 콘텐츠보다 이 e스포츠 게임 산업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이 월등하게 높고 또 전망도 좋습니다. 20년 전에는 우리가 1, 2위를 다퉜던 이 게임 산업 콘텐츠가 지금 3, 4위다, 뭐 4, 5위다 이렇게 뒤처져 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하루빨리 원톱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민주당에서도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e스포츠 게임 그러면 그때도 그랬습니다만 지금도 아직도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는데 저는 미래 성장 동력, 대한민국 효자 산업으로 이 게임 산업이 지금까지도 역할을 다 해왔고 앞으로는 더 큰 역할을 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피터 드러크는 21세기 국가 경쟁력의 최후의 승부처는 문화 콘텐츠 산업에 있다라고 이미 일찍이 일갈한 바 있습니다. 우리는 국토도 좁고 부존 자원도 부족한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최고의 국가 경쟁력은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문화 강국의 꿈을 실현한 위대한 국민들입니다. 이 게임 산업, e스포츠 산업에도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 맹위를 떨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폐회하시기 전에 네, 폐회하시기 전에 변성한 시당위원장님의 마무리 말씀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예,
모두의 우리 대표님께서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나 한미 조인트 팩트시티 작성과 관련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오늘 뭐 희소식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은 미국 함정뿐만 아니고 그 미국 상선 그리고 해군 함정까지도 우리 대한민국에서 건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개선책을 모색하겠다. 그런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굉장한 희소식인 것 같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하나오션 같은 필리조선소 그쪽에서 뭐 건조된다고 생각을 했던데 대한민국에서도 이런 거를 추진을 하겠다, 개선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오늘 뭐 우리 최고위원회에서 우리 대통령께서 주시는 더 큰 선물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부울경을 중심으로 한 대한조선 벨트에 가장 큰 동력이 될 수 있다. 엄청난 혜택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앞서 우리 대표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울경 이제 메가시티 5국 3특 체계 균형 발전 체계 보면은 해양수도 부산이라는 게 부산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벨트를 통해서 경남과 울산이 같이 갈 수 있는 균형 발전 성장 전략의 핵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대표님께서 가능하시면은 당 차원에서도 해양수도 특이나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조금 만들어 주시면은 큰 힘이 돼서 동력화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 부산 현장 최고위가 부산 현장 최고위 겸 지역위원장 연석회의 겸 현장 정책간담회 겸 그리고 우리 부산 지역의 현안에 대한 대안 모색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성격의 회의였던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박성현 위원장께서 말한 부산 BNK 이것은 정무위 의원들 몇 분으로 TF를 꾸려서 조사를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부산 엑스포 실패에 대한 것은 부산 시당에서 주로 좀 꾸려주시고 필요한 의원들을 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오늘 조금 길었는데요. 굉장히 의미 있는 현장 최고위원회였던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외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그러면 화이팅, 부산시당 화이팅, 정청래 화이팅 요구하겠습니다. 자, 더불어민주당